네, 국제법 생기초 특강입니다. 우리 해커스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 특강 이름을 생기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왕초보가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이름인데 학원에서 생기초, 요새 생기초로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생기초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제법 입문자를 위한 법학 기초.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국제법 그리고 외형직에서 국제정치학도 가르치고 있는 이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금에 이렇게 놀아야 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국제법 그러면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법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처음에 외무형사직이나 출간직을 준비할 때 약간의 좀 진입장벽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에게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어 가르치세요? 수학 가르치세요? 그러는데 그럼 제가 저는 국제법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예? 국제법이 뭐예요? 일반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제법이 뭔지 모르십니다. 제가 이 국제법 생기초 특강을 이렇게 법률 용어 특강, 이게 제 내용은 제가 법학 개론 아시죠? 법학 총론, 법학 통론 이런 책을 몇 개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게 아주 많이 시험 합격을 많이 필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제법 기본서 저 6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을 딱 처음 펴보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출간직이나 외형직 하신 분들이 국제법 법전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법전공자가 아니죠. 한 95%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입니까? 원고. 죄를 범한 자가 피고겠죠. 이상구가 죄를 범했으면 피고가 되겠죠.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갸우뚱? 갸우뚱. 누구예요? 원고가 누굽니까? 원고? 고소를 한 사람이 원고가 아닙니다. 원고가 누구니? 잘 오셨어요. 원고가 누구예요? 원고. 에? 피해 받은 사람? 아닙니다. 저에게 죄를 묻는 주체는 저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원고입니다. 검사가 원고고 제가 피고예요. 제가. 대한민국이 공동체가 원고입니다. 공동체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겠죠.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소를 제기할 것이니까 가해자 측이 이제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좀 놀라게 되는데, 이런 일이 제가 기본반 수업 시간 때 많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실 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근데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 책에 있는 내용들에다가 제가 국제법 강의하면서 약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생각해봐가지고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고 가급적 상세하게 할 텐데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네 참조해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근본적인 질문,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법이란 무엇인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겠죠, 여러분들이? 법이란 무엇인가? 법 그럼 그냥 딱
법이라고 그러면 딱 떠올릴 게 뭐냐면 구속력 이거죠. 구속력이죠. 사회규범인데 구속력이 있는 거. 그게 법규범인 거죠. 국제법도 마찬가지죠. 국제사회가 존재하죠. 물론 이제 의사주의자들은 국제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회, 즉 공동체,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그러려면은 기관이 필요하죠. 정부가 필요하죠. 근데 국제사회에는 정부가 없죠. 아나키죠. 무정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국제사회가 존재하죠. 국제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사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는 분권적이죠. 분권적인 사회가 존재한다. 아무튼 법은 그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행위 준칙,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실효성 있는 국가의 강제규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국내법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국제법에서는 국가 권력이 없죠. 국제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 시간 첫 시간 가게 되면 국제법 부인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국제법 부인론의 핵심 논거는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그거 누가 지켜 그거? 안 지켜도 처벌할 기관이 없는데 그게 법이냐 이거죠. 그런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많이 여러분 이제 뭐 들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법과 사회. 법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ubi societas ibi jus. 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강제, 타 사회규범, 보통 이제 도덕이라고 도덕. 도덕과 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강제가 있는가 이거죠. 그 강제 그럼 여러분 규범적 강제가 있고 실제적인 강제가 있어요. 규범적 강제. 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법문헌 자체를 규범적 강제 그래요. 영어로 조동사 shall을 쓸 때 shall, should가 아니고 shall을 쓸 때 규범적인 강제.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실제적 강제입니다. 모든 법은요 규범적 강제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규범적 강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적 강제가 있는가, 실제적 강제가 있는가 이겁니다. 국내법은 실제적인 강제가 있습니다. 국제법에 실제적인 강제가 있는가, 이게 논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혹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잖아 이렇게도 말하고요. 혹자들은 아니 대항 조치, 카운터 메저, 대항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국제법에도 실질적 강제가 있어. 강제가 있으니까 국제법도 법이야.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국내 법과 같은 그런 강제 기관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국제법에는 실제적 강제는 없어. 없으니까 국제법은 법이 아니야. 자, 법은 뭐 달라고 있는가? 법이 뭐 인권 보장적 기능이냐, 국내법에서 하는 얘기죠. 인권 보장. 물론 국제법에도 여러분 국제인권법이라는 게 매우 광범하게 있습니다. 고문을 하지 마라, 제노사이드 하지 마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인종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A규약, B규약 굉장히 많은 인권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권 보장적 기능이죠. 사회 안정화 기능 했건데 유엔헌장 제2조 사항에 무력 사용 금지 의무 있습니다. 무력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의 통제적 기능, 당연히 개인의 행동 통제하죠. 뭐 국내 문제 불간섭, 뭐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분쟁 해결적인 기능,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수단, 자력구제. 자력구제를 뭐 복구라고 돼, 복구. 그래서 국제법에는요 무력 복구가 금지됩니다. 다른 나라가 돈을 빌려가서 기한이 됐는데 안 갚아요. 그렇다고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국고에 들어가 있는 금을 꺼내올 수 없습니다. 무력복구, 무력적 자력구제가 금지가 됩니다. 법의 문화적 기능, 현실보다 나은 이상을 지향한다. 법의 문화적 기능. 아마 국제인권법이나 국제환경법. 여러분들이 국제법 공부하게 되면 그 환경법 겁나게 많아요. 국제환경제가 겁나게 많습니다. 내용도 겁나게 복잡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네. 내용들, 조약들이 많아요. 그 국제법이 여러분들 뭐 어떤 인식으로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물론 공통된 프린시플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국제법 그러면 분야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법, 외교에 대해서 외교관계법, 영사에 대해서 영사관계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조약이 존재하고 약간의 관습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조약이나 관습을 공부하는 거다. 바다에 대해서는 해양법이 있다. 유엔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이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게 되면 조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야별로 조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따로따로 공부해야 될 조약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조약들이 있겠죠. 그런 조약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숙지를 잘 하면은 뭐 최소한 100점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국제법. 아시죠? 법 과목이 점수 따기 쉽다는 거. 국제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법도 범위가 있는 그런 법이고 어느 정도는 법, 행위 규범, 국가에게 대한 거죠. 행위, 자기 뭐뭇을 해라죠. 뭐뭐 하세요. 자기 의무. 부자기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약속을 지키세요. 자기 의무죠. 공간의 안녕을 보호하세요. 자기 의무죠.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부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나 의무로서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의무를 자기 의무든 부자기 의무든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기범 if then 뭐 만약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러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죠. if then 저 if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요건 그래요. 법률 요건 condition if then 이것이 법률 효과 effect legal effect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if 절도 물어보고 then 절도 물어봅니다. if then 국제법에 보면 사정 변경 원칙이거든요. 사정 변경 원칙을 원용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조약의 정지나 종료라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정 변경이 정지에 대한 것이지 암기가 됩니다. 문제 어렵게 되면은 그 조건이 있죠. 사정 변경을 invoke 원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보시면 암기됩니다. 재판규범 뭐 재판통제규범이라고 되게 당연하죠. ICJ에 가면은 무력사형 금지 의무라 행위 의무를 가지고 그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행위규범이 재판규범도 되는 거예요. 조직규범은 뭐 국제법에서 이런 거죠. 유엔 헌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다수결 3분의 2냐 뭐 4분의 3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암기되는 거. 그렇죠? 이 WTO 설립점은요. 국제경제법에 들어가는 건데 국제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WTO법을 말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이것은 설립협정은 뭐 매년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설립협정.
이런 것은 법과 정치는 읽어보삼. 도덕이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제법에서는요, International Comity, 예양이라고 그래요, 예양. 그래서 저건 이제 구속력의 차이입니다. 구속력. 국제법, 예양. 구속력이 있고 없고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법을 위반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데 돈을 안 줘요. 나는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대항조치. 나도 쟤한테 지고 있는 법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조치. 복구랑 같은 말이에요. 복구. 대항조치. 카운터 메저. 복구조치. repr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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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도 되잖아. 다 알잖아. 우리 한영어 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좀 무서운 것 같으니까 써둘게요. 자, 시험에 A급으로 나오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대항 조치를 취할 때는요, 비례성을 요합니다. 내가 100 데미지 받았으면 100 이상 주면 안 돼요. 근데 보복 조치는요, 비례성이 요건이 아니에요. 내가 100 이상 모욕을 해도 됩니다. 비례성. 와, A급 맞췄다. B급은 제 구분해서 B급은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은 뭐 그거 누구나 맞춰요, 그건. 한 3회도 한번 다 맞춰. A급을 맞춰야 돼, A급. 강사의 고충도 A급에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요, B급이 about 60% 정도입니다. 60. 나머지 40%가요. 안 나온 게 나와요. 물론 최근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쉽게 내주긴 합니다. 최근에는 7급이든 9급이든 조금 쉽게 나와요. 기출이도 많이 한 8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A급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책에는 A급이 많죠, 이렇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잘했니? 대학 들어갈 때. 뭐 다 누구나 푸는 거 다 풀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몇 개죠. 그런 거. 수학에서. 응? 3, 4개 뭐. 2점짜리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걸 맞춰야 합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시험도 그런 거예요. Gentleman's Agreement. 얘도 예양과 유사한데요. 얘도 예양은 조금 보편적인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나토 가잖아요. 요새는 의전 같은 거 안 나오던데 양자 정상회담 하게 되면 의전 규칙이 있어요. 그게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겨도 책임은 안 지지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비슷한데 이 신사협정은 약간 좀 스페시픽한 겁니다. 양자 간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예양은 약간 제너럴한 거예요. 어쨌든 얘도 신사협정도 구속력이 없다. 그게 나와요. 구속력이 없다. 기속의사. 구속력을 따지는 기준은 이거예요. 기속의사입니다. 내가 그 조항에 그 문서에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가?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그 조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가? 기속의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약은 기속의사가 있습니다. 신사협정 없어요. 둘 다 알아요. 둘 다 구속력 없는데 웬만하면 잘 지키자. 이제 정치적 합의죠. 비구속적인 합의, 정치적 합의 그래. 얘도 꼭 나오는 건데 B급입니다. B급. B급 하나 맞췄다. 법의 체계. 연원을 좀 잘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국제법 총론에서 연원 공부하는데 2장에서 연원 공부하는데 많이들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좀 추상적이긴 해요. 연원이 두 가지 있거든요. 실질적 연원이라 해요. 실질 의미는 법이 성립하는 기초인 법의 타당성 또는 근거. 법의 어떤
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국제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건 굉장히 철학적 논쟁입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논쟁을. 보통 형식적인 의미로 봐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국제법의 존재 형식. 한마디로 조약과 관습이에요. 국제법의 존재 형식, 그것을 형식적 연원그룹입니다. 조약, 관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배워요. 법의 일반 원칙. 이 법의 일반 원칙도 부분적이지만 여기 형식적인 의미로 봅니다. 법의 일반 원칙. 문명국 국내법의 공통규칙. 문명국 국내법의 공통규칙. 법의 일반 원칙. 뭐 성문법, 불문법은 대충 들어본 걸 거고요. 성문법, 불문법. 보통 성문법은 조약, 불문법은 관습.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요, 조약 공부하는 거, 조약. 조약 공부하는 것이 성법이죠. 관습은 언제 나오냐면요, 이 규범이 관습인가? 이게 조금 A급이에요. 이게 관습인가? 우리가 환경법에서요, 환경영향평가 원칙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원칙. 작년에 나왔어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환경영향평가 원칙이 관습이라고 ICJ, 왕초 보드는 모를 수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헤이그에 있는데,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전시는 PCIJ.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국제법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어떤 학생 와가지고, 전장님, PCIJ가 뭐예요? 물어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6개월 뒤에 와가지고, 이 PCIJ라는 말이 국제법 책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한 번도 그걸 안 찾아봤다는 얘기잖아요. PCIJ가 뭔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마. 나 혼자 떠들 거야. 우리나라 법이 아시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이 저기서 어디랑 대등하게, 조약은 국제법의 조약은 어떤 법과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 장관, 저는 출관직은 다 장관님입니다. 외형직은 대사님이고. 장관님? 이 조약은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법률. 정답. 네, 합격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식 조약은 법률과 가깝습니다. 정식 조약. 약식 조약은 그렇습니다. 공부 좀 했네? 한번 듣고 왔지? 우리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일본은 조약이 여기 사이. 법률보다 상위법이에요, 조약이.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그래서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법은 논리적인 측면이 뭐 한 40%?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느낌학적으로 좀 암기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인 것을 많이 틀어버리게 되면 판례법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판례법이라는 건 없어요. 국제법에. 판례법 없고 판례가 있죠. 판례.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한 20-30개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판례는 약 200개. 안 하면 좋겠죠. 나머지 180개는 안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럼 떨어지고 싶으시면 하지 말든가. 우리가 안 떨어지라고 와 있잖아 지금. 자, 좀 빨리빨리 해야 되나?
그 재미없으면 이야기하세요. 빨리빨리 수록수록 갈 테니까. 저는 재밌는데. 영미법 뭐인 그 조리. Law of nature. 사물의 합리적, 본질적 법칙인 사물 필연적 도리로서 국가가 법규범으로서 인정한 법적 원리. 사회 통념, 경험 법칙, 공서양석, 자연법, 조리 이런 거죠. 국제법에서 제가 조리라는 표현은 교전조리 하나 들어봐요. 교전조리. 교전조리. 전술원. 전쟁법을 지킴으로써 국가적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쟁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전조리 또는 전술원 그래요. 전쟁법에서 인정되면 안 되겠잖아요. 전쟁법은요, 전쟁 시에 전쟁의 참혹함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즉,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민간인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국가적 법익이 뭘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져. 그러면 민간인을 마음대로 죽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쟁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교전조리는 현행 국제인도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요. 민법 이런 것도 나 그런 게 있는가 보구나. 읽어보세요 그냥. 자, 법의 분류. 자연법, 인정법. 자연법 이게 이제 큰 싸움이 있어요. 자연법주의는요, 이 실정법도 자연법을 반영한 거로 말합니다. 자연법을 반영한 거예요. 의사주의라고 나올 텐데 의사주의에서는 그냥 국가들의 의사에 기반해서 합의한 게 실정법이다. 합의해서 만든 게 실정법이다. 즉 합의, 국가의 의사가 법의 근원이에요. 너와 나의 의사에서 법이 나온 거다 봅니다. 객관주의 내지는 자연법주의에서는 모든 법은 자연법의 반영이에요. 모든 법은 자연법의 반영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있는 하나만 말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의사주의에서는요, 너와 내가 합의한 법이잖아요. 그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겠죠. 자연법주의에서는 너와 내가 만들었지만 그 법 자체가 객관적인 법칙인 자연법이 반영된 거예요. 예?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두 사람이 만나서 법으로 바꿨을 따름이에요. 어때요? 제3자에게 효력이 있게 되겠죠. 그래, 그걸 국제책에서는 객관주의하고 의사주의 대립. 총론 파트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논쟁들. 이게 아주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국제법은 그냥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법은 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에서 그 사법 그러면요. 이게 사법이에요, 사법. 국제거래법.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팔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국제거래법이에요. 그런 건 사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이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다. 예? 이런 것들은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이런 것도 있어요. 초국경법.
그 국제공법과 국제거래법을 합해서 초국경법이라고도 합니다. 초국경법. 초국경법. 일반법, 특별법은 느낌 막 줄 아시겠죠? 일반법, 특별법. 우리가 2006년에 만들어진 외교부 초항 공부하다 보면요. 투자에 관련된 법률 행위는 투자 관련 조약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너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2006년) 야도 겁나게 시험 잘 나오는 거 외교부 조안인데요. 사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걸 외교적 보호를 해요. 사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근데 그 사인이 투자를 하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때는 투자관계조약 뭐 투자 보장 협정 이런 게 있어요. 양자가 뭐 투자 보장 협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이지만 여기서는 투자자의 사인이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인이고, 여기 일반법이고, 여기가 특별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특별법 우선 원칙이 외교부 초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뭐 간단히 놔두세요. 해석 시 일반법은 넓게, 특별법은 좁게 해석한다. 뭐 이렇게 한대요. 실체법, 절차법. 얘도 국제법에 많이 나와요. 실체법, 절차법. 예컨대 여기 나왔나? 봐보세요. 실체법. substantive, 실질적인 법. 권리 의무예요. 권리. 너와 나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은 실체법입니다. 절차법은 소송법, objective law라고 했잖아요. 부수적인 거, 절차법, 소송법. 실체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반덤핑이라는 게 나와요. 엔타이 덤핑. 예? 싸게 팔면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건데,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실체적 요건이래요. 실체적 요건. 덤핑 피해 인과관계 뭐 그런 게 있구나. 절차 요건은요, 덤핑이 있냐, 피해가 있냐, 인과관계 있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을 절차 요건. 예컨대 뭐 서면으로 신청하냐, 구두로 신청하냐, 직권으로 가능하냐, 그 조사 기간은 얼마로 해야 되냐? 조사 기간이 예컨대 뭐 6개월인데 6개월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정보를 직접 그 덤핑한 혐의자가 주는 것만 받을 수 있냐? 아니면은 조사 당국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실체법, 절차법. 실체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체법과 절차법은 구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체법을 위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체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법을 위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리되어 있다. 뭐 복잡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우리가 그건 좀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제법에. 자, 요것도 좀 잘 나와요. 강행법과 의무법. 강행규범, 의무규범 그렇게 말해요. 강행규범, 의무규범. 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 강행법. 그러니까 당사자, 즉 개별 법주체들의 의사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의무규범은요,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바와 다른 의사의 표시가 허용되는 법. 그러니까 개별 법주체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이런 형법의 주요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범입니다. 살인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죽여줘 그랬어요. 나 너무 살기 힘들어 죽여줘. 죽였어요. 살인죄 성립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에서 예컨대 무력사용 금지 원칙은 강행규범으로 봅니다. 야, 우리 선거해야 되니까 침략 좀 해주라. 침략. 너무 시에게 때리지 말고 연평도에다가 500발만 쏴주라. 에? 예컨대. 그래도 북한은 무력사용 금지 의무 위반이 우리나라가 요청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내 문제에 간섭했어요. 근데 일본이 간섭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는 의무규범이에요.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국제법에서는 어떤 게 강행규범이냐 이걸 시험에 냅니다. 어떤 게 강행규범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강행규범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에? 조약 속에 A하고 B가 합의해서 C구를 치자. 합의가 있어요. 근데 A가 쳤어요. B가 안 쳤어요.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이잖아요. 무효입니다. 무효인 조약은 지킬 의무가 없어요. B국은 A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조약법 협약에 나와 있는 뭐 53조, 뭐 64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물어봐요. 강행규범. 재밌어요. 원칙과 뭐 예외 이런 게 있겠죠. 원칙법, 예외법 좀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근데 뭐 제가 써놨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가트가 있어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가 국제경제법에서 재밌게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패스하시려면 공부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휴, 공항에서 근무는 하고 싶은데 아휴, 공부는 막 싫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힘든 그 최소 1년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풀타임으로 거의 대부분은. 지겨워하면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과목을요.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한다고 그냥 거짓말을 치세요. 국제부채를 껴안고 좋아한다. 나는 행정부채를 껴안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공부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좋아. 공부 안 쳐다보셨을까?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올인해서 이렇게 지식을 또 탐구하고 외우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어디서 돼야 되는 사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알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가 있잖아. 만끽하세요. 공부를 즐기세요. 합격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를 즐기면서 좋은 방향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합격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붙기 싫어도 막 붙게 돼요. 공부를 좋아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 막 소망하지 마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혹시 공부가 재미없어서 공부를 즐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부를 즐기게. 아니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울 보고 상구야 국제법 재밌지? 야 진짜 오늘 강의 보면 너무 재밌지 않냐? 혹시 만약에 이렇게 공부가 재미없으면 쇼를 하시란 말이에요. 빨리 하자. 10시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법의 개통. 이 정도가 좀 중요해요. 자국민 불인도 원칙. 공문 학원과의
4대 명필이 이상구 들어갑니다. 이상구체, 졸음 방지체. 졸고 나면 뭘 썼는지 몰라요. 졸 수가 없어요. 그 범죄 인도에서 일본에서 죄를 범한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일본이 그 사람 잡아달라고 청구했어요. 잡아보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륙법계는요, 인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그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그래요. 영미법계는 자국민이라도 인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 가서 처벌받아. 인도 원칙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국가행위이론. 복잡하니까 설명 생각할게요. Act of State Doctrine. 네. 다른 나라가 그 나라 영토 내에서 행한 공권력 작용을 우리나라에서 심사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대륙법계는 그런 게 없어요. 영미법계에는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하여튼 국제법에도 대륙법계, 영미법계 나누는 경우가 좀 있어요. 프랑스주의, 영국 이런 데 프랑스주의라는 것도 있고 영국주의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참고해 보세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한번 눈으로 이렇게 눈팅하고 넘어가세요. 자, 법의 효력. 양이 좀 많네.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조금 더 할게요. 자, 법의 효력. 법의 효력. 잘 보세요. 법의 효력. 보통 법의 효력 그러면요, 뭐 조약의 효력 그러면 보통 세 가지 말해요. 장소적, 장소, 시간. 보통 세 가지, 장소적의 효력인 효력, 인적 효력. 인적 효력은 뭐 당사자냐, 제3자냐 이런 거예요. 시간적인 효력은요, 조약 불소급 원칙 이런 거, 조약 불소급의 원칙. 조약이 발효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일반론 좀 보시면은 효력, 뭐 법의 정당성, 가치, 행위규범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강제력, 행위규범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강제력. 말이 어렵죠. 보통 구성력이라죠. 효력, 구성력. Verbindlichkeit. 제가 독일어 옛날에 했었거든요. 법의 구성력이라고도 한다. 구성력, 효력, 구성력. 그 법 규범대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법 규범대로, 법에 쓰여진 대로 살인하지 마라. 내가 살인하지 말라게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의 구성력이죠. 실효성. 강제 규범의 효력을 갖고 실제로 실현되는 강제력의 발동.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법의 실효성. 효력을 위해서는 규범적 정당성과 실제적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법이 효력을 갖는다. 법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뭐겠어요? 무효죠. 법이 효력이 없다. 뭐냐면 규범적인 정당성이 없다. 규범적인 정당성이 없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되는데 침략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조약은 규범적인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법의 효력, 즉 구성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죠? 즉 나는 왜 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건 이제 논쟁인데요. 쭉 자연법설이죠. 스토아과. 법의 근거를 영구불변의 자연법에서 찾는 견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불경에 적어놨잖아. 그렇게 해야 돼. 하느님이, 하나님이
성서에다가 적어놨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실정주의 계열에서는 객관적 근거 해박하다. 그죠? 그냥 믿음이잖아.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라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실정주에서는 그게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죠.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에도 보면은 자연법 학파가 많아요. 그 초기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주의자가 많습니다.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성서죠. 성서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법이라 본 겁니다. 사회계약설 합의지 합의. 사회계약설. 이 사회계약설이 많이 좀 지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 예? 너와 내가 그 규범에 동의했잖아. 합의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명령설. 정부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승인설. 사회가 승인했다. 우리가 국제법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자연법주의하고, 자연법주의는 다른 말로 객관주의, vs 의사주의, 이렇게 배워요. 의사주의하고 자연법주의, 자연법주의하고 의사주의.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연법주의에서는 내가 왜 그 지켜야 돼 그러면은, 그게 그래야 하니까요. 그 규범은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철칙이야 이거예요. 그건 자연법칙이야. 거스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의사주의에서 내가 왜 그 조약 지켜야 되면 네가 동의했잖아 이거죠. 네가 그렇게 한다며 안 했어? 책임져 이겁니다. 우리가 국제법 총론 파트에서 앞부분에서 좀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법표로 개본 원칙이 있더라고요. 상위법 당연하죠. WTO 설립협정의 상위법이에요. 가트가 하위법이에요. 가트. 설립협정의 상위법. 가트가 하위법이에요. 둘이 충돌하게 되면요. 당연히 설립협정이 우선돼요. 유엔 헌장이 상위법이에요. 조약보다. 물론 유엔 헌장도 조약이지만 유엔 헌장이 다른 조약보다 상위법입니다. 강행규범이 임의규범보다 상위법이에요. 강행규범이 임의규범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신법 우선. 이 신법 요 둘 관계에서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특별법 우선이에요. 즉 특별법이 국법이라도 신법보다 우선이에요. 얘가 국법이라도 특별법이라면 신법보다 우선입니다. 행위집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은 글쎄요. 속죄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이고 캐나다로 도망가세요. 좀 복잡해졌나? K X 미국 사람 했던 거? J 캐나다로 도망가세요. 이렇게 덮여있어요. 이때 이제 이 미국도 얘를 처벌할 수가 있고 일본도 얘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한국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이걸 관할권의 경합구래요. 국제법에서. 이때 이 XA를 누가 처벌할 것인가 이겁니다. 누가 처벌할 것인가. 즉 행위지법 우선이라는 것은 요거 속죄주의라는 얘기인데 국제법에는 저게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 법이 없어. 그런 법 없습니다. 물론 관행상으로는 속죄주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관행상. 근데 관행하고 관습은 달라요. 관습은 법이에요.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상으로는 속죄주의 우선인데 관습상으로는 속죄주의 우선이 아니에요.
얘도 많이 나오는 B급이에요. 일사부재리. 자, 여기서 여러분, XA가 한국으로 인도돼 가지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량 따져보니까 10년. 일본에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해볼게요. 공소시효 남아있어.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 갔어요. 일본이 잡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건 일사부재리가 아니에요. 일사부재리는 한국 법원이 이 XA에 대해서 다시 두 번 처벌하면 안 되죠. 일본에서 한 번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사부재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사부재리는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 가게 되면 나와요. 재판 적격성 판단 기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사부재리. 작년에 7급에 나왔어요. 작년 7급에 이걸 보충성의 원칙 그러는데, 보충성 원칙을 실현하는 게 재판 적격성 제도거든요. 그 재판 적격성, 즉 재판을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 불소급 많이 들어봤죠? 시간적으로 법률 불소급. 이건 국제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 불소급. 저걸 다른 말로 국제법에서는 시제법의 원칙을 해요. 옛날에 유럽의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때는 됩니다. 정복이. 지금은 정복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미워가지고 정복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 지금은 정복을 하면 안 됩니다.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정복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한 정복을 무효화시킬 수 없겠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시제법의 원칙. 어떤 법률 사실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그 당시 행위시 법에 따르라. 시제법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말이다. 뭐 시간적인 효력이야 뭐 그렇죠. 당연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효력하자. 그렇죠. 강사도 이 계약직이 계약직.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의해 주시오. 재계약 안 되면 이제 노가다 뭐 그런 거죠. 법의 시행.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조약이 종료되게 터미네이션 조약이 종료되는 거 당연하지요. 그 뭐 법이 명시적 폐지, 묵시적 폐지, 국법의 신법의 저촉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국제법에서 나중에 우리가 연속조약 Successive Treaty 연속조약 예, 어서오세요. X라는 조약이 있고 Y라는 조약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다루는 X 조약이 있고 Y 조약이 있어요. 당사자가 같아요. 이 X 조약이 국법이고 Y 조약이 신법이에요. 이때 X 조약이 종료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연속 조약의 문제입니다. 이 신조약을 Successive Treaty 그래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두 조약이 있는데 당사자도 같아. 뭐 어때요? 구조약은 종료가 되겠지 아마도. 그런데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A급이 되는 거예요. 연속 조약의 문제. 조약법 협약에서 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Successive Treaty의 문제. 국법이 종료가 되는가? 이런 게 나오면 A급이야. A급이 20문제 시험에서는 3-4개 나옵니다. 3-4개.
지금 컷이 어마무시하게 높잖아요. 영양직이든 출간직이든. 예? 세네 개 중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는 틀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두세 개 맞춰줘야 됩니다. 두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25개에서는요, 4-5개 나옵니다. 4-5개. 예? 5, 4, 20. 다 틀린 80점이에요. 떨어져요. A급 문제에서, 두세 개 맞춰야 돼요. 그래 합격이에요. 국제법은요, 만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외영지 하시는 분들은 국제정치학은요,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만점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 기사를 차에서 봤는데, 에? 최근 이슈에 대해서 봤는데 나왔다. 이래 붙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범위가 무척 넓어요. 우주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넓어요. 시효. 국제법에도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 저 보세요. 저런 거예요. 진실한 권리관계 합치하는가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느낌 뭐시죠? 남의 땅을 불법 지배했는데 원 소유자가 불법 지배한 걸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해. 항의 안 해. 프로테스트 안 해요. 그대로 국내법에서 20년 지나잖아요. 내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하게 돼요. 국제법에도 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법과 다른 점이 뭐냐? 시효, 완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법은 20 years. 국제법은 없어요. 판례 보게 되면 약 50년 정도 항의 않고 지나갔으면, 50년 정도 지나갔으면, 그러니까 1908년부터 1958년까지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싸웠어요. 포레야 비히어 사원 누구냐 이거. 원래 태국계 맞아요. 근데 지도가 잘못 그려졌어요. 근데 그 지도가 잘못 그려진 걸 알고도 태국이 약 50년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써놓네요.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 시효 불명확하다. 여러분 간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간도는 누구 땅입니까? 간도 19세기 말에 청과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간도를 되찾아와야 된다. 간도. 에? 터문강이 어디냐? 터문강이 어디냐? 송화강의 지류냐? 맞나 모르겠네. 아니면 두만강이냐? 딱 잡으니 국제법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국제법에서 영토 취득 시효가 100년이다. 100년. 그래서 빨리 되찾아야 된다. 되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100년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법에 사람에 대한 효력, 귀국주의, 플래그 스테이트. 귀국주의는 속인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속지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귀국. 이 선박에 배 타봤습니까? 배 타봤어요, 배? 저는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부셨기 때문에. 이 배의 국적이 어디냐? 이 배의 국적. 응? A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B국에다가 등록했어요. 이 배에, 이 선박에 국적은 어디겠어요? 소유자의 국적국입니까? 어디겠어요? 등록국. 어디다가 등록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등록을 한 나라를 귀국을 해요.
flag state. 그래서 기국주의라고 그래요. 기국주의. 공에 떠있는 한국 선박은요. 한국 군함만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일본 군함이 통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물론 시험에서는 기국주의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한국 선박이 해적질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일본 자위대 군함이 납포할 수가 있어요. 끌고 가서 전부 몰수하고 해적 행위한 자들 일본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개국주의의 예외. 암기사항입니다. 항상 예외가 나오면 암기. 열거되어 있으면 암기. 여러분이 빨리 합격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암기를 좋아하세요. 암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강사분들이 이거 암기하세요. 그러면은 별표를 104개 딱 쳐. 104개 치고 그냥 외우세요. 여기는 무슨 대학교 그 강의실이 아니에요. 아시죠? 빨리 그냥 암기해가지고 빨리 붙고 들어가는 게 장땡입니다. 십자가 2개면 장땡이잖아요. 맞나? 알겠죠? 암기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한다 그래. 우리 암기 좋아하십니까? 좋아. 암기를 좋아하셔야 빨리 붙습니다. 아시겠죠?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거울 보고 야, 나 암기 제일 재밌다 막 이렇게. 나 암기 제일 잘해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래 빨리 붙는다니까. 공부를 좋아하세요. 암기를 좋아하세요. 빨리 붙어요. 그러면은 출간지익은요. 고급 같은 경우는 어렵게 안 나온 문제가요. 기본적인 지식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붙을 수가 있어요. 빨리. 그 외무 형사직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약간 이게 들쭉날쭉해 난도가.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왔던 때를 기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출간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핵심 내용들 숙지하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시면 빨리 붙습니다. 뭐 행정법 이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할 게 이해하고 빨리빨리 암기하고 빨리 붙는 거예요. 빨리 붙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호주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수동적 소유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관할권이라는 파트에서 배워요. 국가관할권. 작년에 7급에서 어렵게 나왔어요. 국가관할권. 입법관할권, 뭐 집행관할권, 관할권에 뭐 경합해가지고 막 나와요. 관할권에 뭐 영토적 한계 이런 것도 있고. 장소, 영토, 영수, territorial waters에는 내수, 영해 하나 써놓으세요. 군도수역, 군도수역도 있어요. 군도수역. 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해양법 절대 양을 보고 친구한테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도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나 해양법 하다가 토 나올 것 같아.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해양법 문제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파트예요. 양이 되게 많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부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절대 네거티브한 워딩은 1년 동안 삼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마이너스예요. 절대 긍정.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세요. 시험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시고 아시겠죠? 완전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1년간 아니구나. 몇 개월간 이렇게 큰일 1년 되잖아. 보내셔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 내가 오늘 또 하루 합격에 가까워졌네. 합격 포인트를 야 이만큼 쌓았어.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는 공부를 국제법을 엄청 물어봤는데 답 사이를 막 갔다. 절대 자기에 대해서 이 바보야. 에?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좀 더 해야 되겠네? 맞출 게 많구나.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어거지긴 한데 그 선박 항공기도요. 이것도 그 자국 영토의 연장으로 봐요. 공해상에 떠 있는 한국 유람선 내에서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을 살해했다. 우리나라가 처벌해서 그 일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속지주의래 그것도 속지주의로 봅니다. 속지주의의 연장거래예요. 비행기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 등록된 비행기에서. 그것도 한국이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봅니다. 영토는 아니지만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봐요. 요게 몇 년 전에 9급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요게 4조 우리나라 추적권 재밌어요. Right of hot pursuit 추적권. 우리나라 이지에서 중국 어선이 물고기를 막 잡았어요. 허가받지 않고. 해경이 선악 계속 가라 그러니까 개를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공해까지 추적할 수 있고요. 이 중국 어선이 중국의 영해로 들어가면 끝나요. 추적권. 작년에 나왔어요. 7급에. 이지 배타적 경제 수요로 들어가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영해로 들어가잖아요. 못 합니다. 영해는 배타적이에요. 어떤 이유로는 다른 나라가 동의받지 않고 못 들어옵니다. 추적권 발동할 못 들어갑니다. (5번까지만) 좀 하실게요. 여기는 뭐 그냥 특별한 건 아닌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런 것도 있거나 법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빡다 순투 세르반다 이런 거. 요거 아까 했었죠? 뭔 뜻이에요? 우비 소시에타스 이비우스 뭐예요? 뭐예요? 장관님 앞에 있으면 다 물어봐야 돼. 대답하라 장관님. 우비 소시에타스 이비우스. 어나다 장관님 말씀하세요. 응?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법이 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장관님 너무 잘하시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국제법 얘기할 때 국제사회가 있으면 국제법이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빡타 순투 세르반다. 뭔 뜻이야? 빡타 순투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빡타 순투 세르반다. necessitas non habet legem. 필요는 법을 기다리지 않는다. 뭔가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을 어겨도 돼 그런 뜻입니다. 뭔가 긴절한 간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을 어겨도 돼 이겁니다. ILC는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법위원회 총회의 보조기관입니다. 유엔총회의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이 만든 Draft Articles. 우리가 ILC 초안 공부 많이 합니다. 많이 나오고요. 초안이. 국제법은요. 불완전한 법이에요. 저 25조가 긴급피난 그래서 우리나라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위반했으면 봐줍니다. 이것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위법성 조각 사유. 낸 중에 6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긴급 피난. 네, 요거. 네비스 이니뎀. 일사부재리. 네비스 이니뎀. 일사부재리. 아까 했던 거. qui tacit consentir
빈툴, 비대툴. 침묵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온다. 이건 그 일반 관습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내가 그 관습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아무런 항의 안 했어. 그래도 관습이 형성되면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그걸 관습법의 보편적 효력, 정확히는 일반관습법, 일반관습법의 보편적 효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관습은요. 지역관습은 침묵이 무기인이 아니에요. 지역관습은 침묵이 무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게 지역관습을 적용하려면 그 나라가 그 관습에 동의했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그 나라가 이 관습에,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관습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침묵이 무기인이 아니에요. 일반관습법은 침묵은 무기인이에요. 요것도 재밌는, 요것도 국제법에 나오는 거예요. Zic utere tuo ut elenium non laedas.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는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이것을 영역 사용의 관리 책임. 우리나라가 한국 영토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게 피해를 줬다.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영역 사용의 관리 책임이 관습이에요. 관습법이에요. 1941년에 캐나다 미국 간의 재판에서 저 원칙이 관습이라고 확인되면서 캐나다가 미국에게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해서 미국한테 피해를 준 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여기에 여러분 no liability without fault. 이거 여러분 국제법에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과실이 있든가 없든가 다른 나라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하라. 국가책임 성립 요건이 원래 4가지였어요. 귀속성, 위법성, 고의나 과실, 손해발생. 지금은요. 후이자는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속성과 위법성, 국가 귀속성과 위법성 이 2가지가 있으면 책임을 져라. 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내법 모르겠는데요. 국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저지 애드호크 ICJ에서 겁나게 잘 나오는 비급 저지 애드호크 임시란 임시 특별한 임시 재판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찌하여 ICJ에 가게 됐는데 일본 출신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이 없다. 대등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긴급하게 이 상구를 선임하게 됩니다. 저지 애드호크로. 왜 다 웃고 있어? 내가 하면 안 돼? 나 국제법 20년 했잖아. 자격하면 안 될 겁니다. 나는 ICJ에 따르면은 보나피데 선의. 법에서 선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의란 말이 조약법에 나옵니다. 선의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모르고 했을 때를 선의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다르죠. 법에서 선의는 모르고 악의는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데팍토 데유레 이것도 많이 나와요. 데팍토 데유레 데팍토 데유레
데팍토 거버먼트. 제주도에서 반란 발생해가지고요. 제주도 지역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걔를 데팍토 거버먼트 그래요. 사실상의 정부. 저게 형성이 되면요. 쟤를 교전단체로 벨리저런시,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전단체. 교전단체. 교전단체 승인의 요건이에요. 교전단체. 더 유래 거버먼트는 한국의 중앙정부를 더 유래 거버먼트 그래요. 법률상 정부. 여기 잘 나오고요. 엑스오피셔, 직권으로. 이 말도 많이 나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때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신청에 의해서 하냐? 직권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WTO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중요합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요. ICJ가 직권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와. 당사자의 의사를 요하냐? 합의를 요하냐? 직권으로 가능하냐? 잘 나와. B급. B급은 저는 집토끼라고 부르고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집토끼. 울트라 바이러스. 저도 잘 나와요. 저도 공무원이 월권행위로 외국인에게 피해를 줬다. 그 공무원의 국가가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집니다. 현행 국제법은요.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웁니다. 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니까. 프리마 파시. 저것도 가끔 나와요. 프리마 파시. 프리마 파시 프린시플. 일응 추정의 원칙. 일단 추정. 일응 추정. 프리마 파시. 중요합니다. 저게 디어스가요. 분쟁 해결 양해라는 뜻이에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 해결 양해. WTO 법에 속해 있는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DSU 제3조 8항. 일본이 WTO 협정을 했습니다라고 제소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는 일본이 WTO 법을 위반했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어. 세 번째, 인과관계. 위반 조치,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인과관계. 그 세 가지를 원래 우리나라가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좀 복잡해집니까? 우리나라가요.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나머지 두 개는 존재한다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좋은 거예요? 입증 책임이 줄겠죠. 원래는 세 개 다 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데 위반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두 개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무효화 또는 침해됐고 인과관계 있는 걸로 봐줄게. 일본 측에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 일형식 원칙 무서운 거, 입증 책임 차원에서, 입증 부담 차원에서 제소국 측에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거죠. 일응 추정의 원칙. 우리가 ICJ 잠정 조치 같은 거 얘기할 때도요. 일응 추정의 원칙 얘기합니다. 복잡하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10시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